디지털 시대를 맞이하는 전문가들의 톡톡 튀는 수다. 디톡스입니다. 네, 저는 뇌과학 박사 장동선이고요. 작가 최 사장입니다. 저희가 또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LG경제연구원의 진석용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사업전략적을 맡고 있는 진석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편에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가 많더라고요. 디지털 신산업이었나요? 여러 가지 흥미로운 AI 얘기도 하고 흥미롭게 여러 가지 얘기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최 사장님은 AI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이미지가? 저는 사실 시리, 스피커 이 정도는 이렇게 근데 그것도 AI라고 얘기할 수 있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인공지능 이러면 보통 떠오르는 게 로봇이 일단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는 그 센서와 그 로봇 몸체랄까요? 그 기구부를 구성하는 이펙터와 함께 로봇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AI가. 그러니까 인간을 두고 생각하면 센서. 센서라는 거는 이제 감각기관인 거고 이펙터는 내가 팔다리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거고 네네. 그리고 AI라고 부르는 거는 우리의 뇌 CPU나 이런 거. CPU처럼.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단계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어느 한 군데만 있는 그게 아니라 사실 모든 거를 총괄해가지고 연결해주는 역할을 AI가 하니까. AI 같은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주로 속에 내장되어 있는 식으로 탑재가 돼서 그 기술적으로 이제 넘어오면은 용도에 맞게 어떤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이제 구성할 것이냐에 따라서 AI 종류가 달라지고요. 그 왓슨, 과거의 왓슨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련되어 있는 모든 그 데이터와 그 인포메이션을 축적을 해놓고 이 정해진 그 데이터 풀셋 안에서 그 인간이 짜준 그 추론에 따라서 정확한 답을 찾아 나가는 전문가 방식, 엑스퍼트 시스템, 알파고로 유명한 딥러닝, 좀 기계학습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 드리븐 방식이라서 많은 데이터를 주고 난 다음에 최적의 그 솔루션은 어디 있느냐 스스로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확률론적인 방법으로 찾아 나감으로써 답을 찾는 게 딥러닝 같은 이제 머신러닝 기계학습 방식이 있고 최근에는 혼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2000년대 그 CPU와 메모리가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딥러닝도 이론 차원에서 그 현실 단계로 지금 넘어온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건 AI가 뭐냐라고 그러면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계. 그리고 그 기계는 그걸 알고리즘을 학습을 한다. 짧은 시간인데 다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신기한 거는 이 알고리즘을 가르치기까지 우리가 발전을 해서 데이터가 없는데도 자기가 혼자 데이터를 만들어내가지고 학습하는 그러한 이제 스스로 정말 공부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레벨까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죠. 아마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야들의 그러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대표적으로 제약회사의 그 R&D 과정입니다.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아주 오래되고 또 이제 실험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 과정을 인공지능을 도입을 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실험을 가상의 실험으로 대체를 한다라든지 또는 과거에는 다루지 못했던 더 많은 데이터들을 더 빠르게 다룸으로써 처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제약회사의 R&D부터 시작해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어떤 기여도 조사 같은 것들도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SNS, 페이스북 같은 데서 좋아요 누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연구 결과가 2012년도에 있었냐면 그 좋아요 100개를 분석하잖아요.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면 최 사장님 어머니께서 최 사장님이 이거 좋아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아는 것보다 더 예측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거죠, 인공지능이. AI가 개발되고 네 취향에 대해서 알고 네가 원하는 것도 적합하고 제공할 것이다. 그러면 기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의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얼마 전인가 그 오픈 AI에서 GPT-3 네. 그러니까 점점 창의의 영역까지도 넘어서게 될 거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우리가 되게 중요한 문제에 다가가는 것 같아요.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는 내가 늘 먹던 과자만 먹고 내가 이걸 좋아하고 늘 하던 걸 하는 안에서는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인공지능이. 네. 근데 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100개의 데이터가 쌓여 있는데도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우리 엄마가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미래 시대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나를 만들어가는 키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러한 능력들이 또 미래 세대의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혁신기업입니다. 혁신 기업. 방금도 이제 혁신 기업 하면 요즘 아이콘처럼 늘 생각나는 사람 있죠. 네, 일론 머스크가 일론 말이야. 머스크. 네. 혁신의 아이콘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혁신 기업이 가지고 있을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 혁신을 하는 어떤 그 뭐 혁신가와 혁신 기업은 너무나 이제 당연한 것들도 새로운 눈으로 계속 새롭게 분석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떤 제품을 만들었냐 이게 중요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는가, 정말 고객의 그 트렌드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읽었는가 이건데 그 점에 있어서 앨런 머스크나 이런 혁신 기업의 이제 아이콘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까지 읽어낸 거죠. 그냥 사람들이 알아줬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트렌드를 읽어서 알아주는 것까지도 혁신 기업으로 불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또 이제 혁신 기술 얘기하면 어떤 기술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제 이게 혁신이다 느끼는 게 네. 진짜 자율주행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나왔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혹시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또 어떤 단계로 구분이 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자율주행 차로 불리는 이제 기술들 중에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수준은 그 사람을 돕는 정도. 보조. 예, 보조하는 수준. 그래서 그 자율주행을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데요. 그 자율주행 단계를 나누는 건 결국 사람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개입을 하느냐, 전적으로 개입하느냐, 개입을 줄이느냐, 그 개입의 수준에 따라서 그 레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용화된 거는 상당히 이제 거의 사람이 운전을 하고 아주 이제 유사시에 대해서 위험 신호를 준다라든지 뭐 차선 유지라든지 앞차와의 간격 유지, 또 사각지대 자동차 들어올 때 신호를 주는 그 정도 수준으로 상용화되어 있죠. 이게 보통 그 자율주행 레벨을 나눌 때 한 2단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광고 같은 데 보면 이제 3단계다, 3.5단계 나온다 막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그거는 좀 그 연구 단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사회적인 이제 큰 관심거리인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이슈들, 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은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상처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실리적인 이슈들 때문에 그 연구개발 단계는 뭐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하고 있지만은 그 출시를 과감히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이제 AI 시대에 사실 더 복잡해요. 열고 보면.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엄청난 데이터를 계속 프로세싱 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단순히 차만 자율주행차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통신 기술, 5G 기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차에 있는 탑재되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되니까 도로의 인프라와 법규와 이 많은 것들이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소재가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신호 체계나 도로에서의 갑자기 어떤 인프라가 무너져서 생기게 되는 잘못이 생길 수도 있고 통신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통신사의 문제일 수도 예. 있고 그럼 이 경우에도 자동차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아니면 운전자인가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사회로 가게 되다 보면은 또 생각보다 더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어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뭐 테슬라, 자율주행, 많은 이제 혁신 기업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그 아마존 무인 드론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그 택배 배달을 그렇다면 미래에는 무인 드론이 대체하게 될까요? 이 지역에서는 드론이 택배하는 게 좋을 것이다. 또 이 지역에서는 드론이 아니라 어떤 이제 바퀴 달린 로봇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 다리 달린 보행 로봇이 더 이제 뭐 적합해서 그 지역마다 실제 무인 택배를 맞는 어떤 기계는 좀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무조건 100% 대체는 안 할 텐데요. 네. 지역에 따라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아주 멀리까지 또 도로 사정이 안 좋은 곳에도 이동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땐 아마 그 무인 드론을 이용한 택배가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차 우리가 보게 될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 예. 플랫폼 기업. 뭐 어떤 플랫폼 기업이 떠오르세요? 유튜브. 유튜브랑 유튜브 소속은 구글, 알파벳 뭐 그쵸, 이렇게 볼수 예. 있죠. 네.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그것도 플랫폼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 이런 뭐 이런 기업 이름으로 말하면 아 얘네가 플랫폼 기업이야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만 어떤 기업이 플랫폼 기업인가요? 플랫폼 기업이 되려면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차별적으로 맞춤화된 고객 가치, 두 번째는 충분한 이제 규모의 참여자, 마지막으로는 이 프로세스상의 복잡성을 제어해줄 수 있는 ICT 기반의 솔루션 시스템, 이 세 가지를 운영하는 기업,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또 재밌는 플랫폼 기업, 저는 들어보지 못했던 플랫폼 기업의 예를 하나 가져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뭐 오카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보카도는 들어봤는데 오카도는 처음 들었습니다. 오카도? 그 오카도가 이제 온라인 슈퍼마켓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식품 전문 온라인 유통회사입니다. 아,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명은, 회사명은 아보카도에서 따온 게 맞아요. 아보카도. 예. 그래서 로고도 그 아보카도의 색깔, 아보카도의 모양을 본따서 그 이제 로고를 붙이고 트럭에도 아보카도 사진을 붙이고 다니죠. 이 회사 같은 경우 그 이제 주목받는 거는 온라인 유통이라는 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아마존조차도 가장 고전하는 게 이 신선식품 온라인 유통인데, 이 신선식품 온라인 유통에서 돈을 벌고 있는 거의 최초의 기업이자 거의 유일한 기업, 이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시장에서 아마존 외의 그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다 이 회사를 벤치마킹하거나 이 회사의 그 기술 플랫폼을 자기 회사에 이제 사와서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우리나라의 이제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는 다른 어떤 많은 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하고자 하는 사업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 그 어떤 IT 플랫폼 어떤 것인지, 인공지능 쓴다라면 어떤 인공지능을 쓸 것인지, 또 인공지능을 쓸 때 가장 효과적인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인지, 이 회사는 고객의 구매 성향과 구매 빈도에 초점을 맞춰서 데이터를 수집,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토크를 정리해보자면 AI, 인공지능 중요하죠. 그리고 혁신 기업 얘기 좀 들어봤고, 마지막으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만약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으면, 그리고 나에게도 기회가 오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까? 댓글. 네. 네, 세 가지 다 남겨주시면 정말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